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유승민 의원의 거취와 관련해 지역 의원들도 선택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론과 관련해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구문화방송이 오늘 간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메르스 위험으로 폐쇄됐던 주민센터와 경로당이 다시 문을 열고 메르스 관리 대상자도 대거 해제되는 등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기 위해 검찰이 처음으로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범죄단체가 적용되면 단순 가입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놓고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대구문화방송이 대구 11명, 경북 15명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사자인 유승민 원내대표를 제외한 대구 경북 지역 26명의 국회의원에게 유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대구 11명의 의원 가운데 4명이 원내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6명은 입장 표명 유보, 이한구 의원은 응답을 하지 않아 원내대표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원내대표직 유지 입장을 밝힌 의원들은 지금은 당과 정부가 힘을 합쳐 산적한 국가 현안을 처리해야 할 때이지 갈등으로 소모할 시간이 없고 사퇴할 경우 후폭풍이 더 커지기 때문에 대표직 사퇴에 반대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은 15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원내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원과 유지해야 한다는 의원이 각각 2명이었습니다. 11명의 의원들은 입장 표명 유보 내지 무응답으로 나타나 대구보다도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구 경북 의원들 대부분 어느 한쪽을 편드는 모양새가 부담스럽다며 사퇴가 하루빨리 봉합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과 연계해 자신의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저울질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지역 정치권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과 비박의 공천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역 국회의원들도 선택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 압박을 받자 지역 정치권은 한마디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태에 빠졌습니다. 청와대의 의중도 헤아려야 하지만 유 의원이 차세대 지역 정치권의 지도자로 인식되는 상황이고 공천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내대표이다 보니 섣불리 대통령 편에 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곤혹스럽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배출했는 대통령이시고 또 지역에서 배출했는 원내대표신데 조금 서로가 이제 잘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서로 입장도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게 많았고요. 결국 내년 총선의 공천이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사태가 김무성 당대표를 필두로 당권을 장악한 비박과 상대적으로 위기감을 느낀 친박 간의 공천권 싸움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지역 의원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 충돌을 보이는 가운데서 결국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분간은 TK 지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유승민 의원과 거리를 두는 상태에서 사퇴의 추이를 갖다 관망하겠죠.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여부를 떠나 친박과 비박의 당권 다툼이 본격화되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김무성 당대표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지역 정치권도 급변기를 맞을 것으로 보여 김 대표의 입장 표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새누리당 문경 예천 지역구의 이한성 의원이 오늘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 취임식을 갖고 경북 내륙 지역의 SOC 투자를 확대하고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당정 협의를 강화해 올해 예산 12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또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을 해야만 박근혜 정부가 순항할 수 있다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도당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잔뜩 움츠렸던 대구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열흘 넘게 폐쇄됐던 주민센터와 경로당이 다시 문을 열었고 메르스 관리 대상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근무했던 대구 대명삼동 주민센터가 폐쇄 2주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자가격리됐던 직원 14명도 오랜만에 민원인들을 대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메르스 진원지로 알려지며 몸과 마음 고생이 심했던 직원들은 지난 주말 대청소를 하며 새 각오를 다졌습니다. 주민들에게 대단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일부터 이제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못했던 업무도 더욱더 열심히 봉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인근 경로당도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을 떼내고 대청소에 나선 자원봉사자들로 북적입니다. 메르스 환자가 지난 3일 20분 정도 머문 것으로 알려지며 한때 불안감이 커졌지만 이젠 모두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분이 더 이상 적이 안 되고 이래갖고 저희들은 더 기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로 저희들이 와서 청소할 수 있어서 더 기쁘고 그렇습니다. 대구 남구 일대 경로당은 물론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관 등 60개 복지시설도 모두 문을 열었고 어린이집 4곳도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현재 대구의 메르스 관리 대상은 어제보다 46명 줄어든 203명. 완치된 메르스 환자 김모 씨의 가족 4명은 3차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김 씨와 관련된 자가격리와 능동감시자 185명도 오늘 밤 자정을 기해 관리 대상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메르스로 한껏 움츠렸던 대구가 불안과 공포를 딛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 명덕시장 상인연합회에 따르면 명덕시장 안에 5곳의 상점을 세놓고 있는 건물 주인이 최근 세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달 월세는 절반만 받겠다며 메르스로 인한 고통을 함께 하자고 전했습니다. 명덕시장은 메르스 확진자가 들른 목욕탕과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손님이 많이 줄었는데 반값 월세 온정이 청주와 서울, 경기 등에 이어 대구에까지 이어져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의 역학조사관이 부족하다고 보고 메르스 초기 단계부터 메르스 대응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지역의과대학 감염내과와 예방의학과 교수 14명과 보건 전문가 2명 등 모두 16명을 대구시 민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감염병 발생 시 정부 역학조사반 정책 결정과 역학조사 자문, 실무 지도, 확진 환자 발생 시 현장 조사 및 접촉자 분류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오늘 저녁 대구의 한 침구류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이 시각 현재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태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저녁 7시 15분쯤 대구시 북구 검단동의 한 침구류 보관 창고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1시간이 지난 이 시각 현재까지도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건물 6층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현재 불은 건물 전체로 번졌고 옆 건물로도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불이 나면서 지금까지 소방차 40여 대와 소방인력 수백 명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건물 내부에는 섬유 제품이 보관돼 있어서 쉽게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인명피해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지역은 공장과 창고 등이 밀집해 있는 공단 지역이어서 화재가 조기 진압되지 않을 경우 더 큰 피해가 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과 함께 현장에 인명피해가 없는지를 파악하는 한편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주변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기 위해 검찰이 처음으로 범죄 단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 가입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지한 기자입니다.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고 속이거나 검찰, 경찰을 사칭하는 등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 판단력이 흐트러지면서 순식간에 송금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처리하셔야 돼요. 이거 세금 부분이라서
제가 부처수급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통장에 있는 거 쫙쫙 끌어와가 다 입금을 했는데 2012년부터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대출 사기팀과 현금 인출팀까지 조직적으로 운영하면서 13억 원의 보이스피싱을 한 100여 명의 일당 가운데 28명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보이스피싱에 사기 혐의를 적용해왔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 세탁 범죄를 추가해 차명 계좌 등에 대한 추징 보전을 할 수 있게 됐고 범행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도 가능해집니다. 그 조직에 가입만 하게 되면 실제 거기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가입만으로도 처벌을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열린 대검찰청 회의에서도 총책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양형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의 공조 수사와 함께 국제사법 공조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2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5명이 대포 통장에 입금한 1억 원을 인출해 중국 총책에게 보낸 혐의로 28살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90만 원을 받고 자기 명의의 통장을 넘긴 혐의로 21살 이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최근 대구 우슈협회와 대구시청 우슈팀의 여러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의혹의 중심에 있는 대구시청 우슈팀 감독과 대구 우슈협회 부회장, 전무이사는 놀랍게도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대구시 체육회가 전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수들에게 돌아갈 돈이 엉뚱하게 사용됐다는 대구시청 우슈팀 현역 선수의 고발에 대구시 체육회는 지난 2013년 인천시 체육회에서 1,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용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의혹들을 퇴출된 선수들의 음해라고 주장하는 A 감독. 물론 불만을 가질 수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선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얘들 기준이 2년 동안 전혀 성적이 없으면 일단 교체하는 걸로. 그렇다면 이 감독이 팀을 맡은 이후의 성적은 어떨까? 지난 98년부터 5년 연속 전국체전에서 종합 1위를 기록했던 대구시청 우슈팀은 이 감독이 부임한 2007년 이후에는 10위 안으로 들어왔던 적이 손에 꼽을 정도이고 2010년에는 전국 꼴찌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내가 좀 그래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건 3타 쪽이고 당권나무 두고 내가 실질적으로 코칭 능력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야. 나도 인정해. 그거 나도 체육회가 이야기했어. 전국 꼴찌를 한 다음 해인 2011년에는 고액의 연봉을 주고 한 선수를 스카웃했지만 체중이 넘어 실격패를 당해 경기에 뛰지조차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선수들이 시합을 잘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관중석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제가 불만이 많아서. 매년 4억 정도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지만 지도자 평가 기준은 허술합니다.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전국체전 성적은 목표 대비 점수, 전해의 성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낮은 성적이 이어져도 평가 점수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시 체육회의 조사와는 별개로 대구시 소속 실업팀의 평가 기준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보고 이른바 실업팀 선진화 계획을 만들어 빠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올 들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동구 금강동에서 모기를 채집해 조사한 결과 어제 채집한 모기 중에서 작은 빨간집 모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3년 동안 발견된 날짜에 비해 열흘가량 당겨진 것으로 대구시는 생후 12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들의 일본 뇌염 예방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문경 지역의 도자기와 찻사발은 전통 방식을 고집하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와 유통이 문제였는데 문경시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경 도자기의 산 증인인 도천 천안봉 선생. 발물레를 차며 전통 방식대로
도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굽에 이렇게 몰릴 때가 있어요. 봄에 일찍이 매화꽃이 형성될 때의 그 모양입니다. 문경은 100% 전통 방식을 고집하면서 다른 지역 도자기와 차별화에 성공했고 후대 도예가들은 기능성과 현대에 맞는 새 디자인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자기의 저가 공세에 밀리고 판매 유통이 약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문경시가 전통의 맥을 이으면서 전시와 유통, 판매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경읍에 있는 유교문화관 1층을 9월 이전에 문경도자기 홍보 판매장으로 리모델링해 도예인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고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한 곳에서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이제 편리하게 구매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도자기 판매도 많이 활성화. 도예인들로 구성된 문경 도자기 협동조합이 운영을 맡을 예정입니다. 유통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우리 문경 도자기 우수성과 우리 문경 도자기의 이제 그 영화를 함께 홍보하면서 이제 판매망에 구축할까 합니다. 명성에 비해 후발주자가 된 문경 도자기가 시장 개척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민선 6기 취임 1주년에 즈음해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탄소와 3D 프린팅의 2대 신산업과 항공산업 등 5대 주력 산업 육성을 통한 경북 산업 재편 가속화를 비롯해 구미 포항의 1+1 창조경제혁신센터 가동, 물포럼 성공 개최 등을 지난 1년간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경상북도가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시범 사업인 유라시아 친선 특급 행사에 참석해 정부 코레일과 함께 다음 달 14일부터 8월 2일까지 특급 열차로 철의 실크로드인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독일 베를린까지 14,394km를 횡단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와 대구경영자 총협회, 한국노총 대구본부와 대구노동청이 오늘 교촌치킨 황금점에서 비정규직 고용 개선 실천 선언문을 채택하고 노동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에 적극 동참하고 경영계는 비정규직 고용의 질 해소와 비정규직 감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노동청은 노사민정의 상호 신뢰와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비정규직 고용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참저축은행이 수성구 범원의 거리 옛 뉴 영남호텔 자리로 본사 사옥을 옮겼습니다. 참저축은행은 2012년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아 리모델링했으며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전면이 유리로 돼 있지만 에너지 효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학백 참저축은행 대표는 대구 금융 1번지인 범원의 거리로 사옥을 옮겨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당초 이달 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던 대구와 광주 사무소를 그대로 운영하기로 하고 사무실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대구와 광주 사무소가 효율성이 낮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두 곳의 문을 닫기로 했지만 대구 지역 상공인과 대구시 등은 감사원과 금융위원회 등의 지역 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조치라며 건의문을 보내는 등 반발해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